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알 권리 지킴이 박대영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정보공개 청구의 도사 전진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공도사 전진환입니다. 여러분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 전예훈입니다. 네. 아, 오늘은 배경에도 보시겠지만, 우리 영업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 또 영업사원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물건이 나라였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팔게 나라라? 네, 아무튼 참 해외만 나가면은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게 뭐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신기한 건 이제 역대 정부를 보면 해외를 나가면 이제 보통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 좀 멋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국뽕. 예. 그리고 입고 나가는 옷이나 맞아요. 패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또 교민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교민들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 보면 되게 뭉클하잖아요. 사실. 국뽕이 뻐렁친다고 하죠. 뭔가 느낌은 오죠, 근데. 네, 하여튼 뭐, 옛날에 가장 국뽕으로 이제 재미를 봤던 분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예, 박정희 이제 전 대통령이 이거 독일에 가셔가지고 예, 간호사 광부들을 만났잖아요. 아, 그건 되게 굉장히 거기서 이제 눈물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게 그게 이제 먼지가 들어갔다는 설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카메라가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박정희를 만났던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부하고 이제 간호사분인데 진짜 많이 울었대요. 본인들은 예, 대통령도 손을 잡고 그랬는데. 그때는 대통령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향수를 잘 먹겠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고 또 해외 가서 굉장히 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이분은 또 즉흥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걸 했냐면 미국 갔을 때도 이제 한국전 참전했던 그 묘비를 찾아가거나 또 거기 교민들을 이제 갑자기 소탈하게 이렇게 탁 경호원들 물리치고 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저도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네, 걱정돼요. 네, 나가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요. 이거 진짜 아마 참모들이 스트레스가 아마 극한에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본인보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사나 조명이 더 뜨거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안 그래도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더 많아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렇더라고요. 과거 정권에 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여사라는 직업은 뒤에 있거나 그렇죠. 잘 안 드러나게 이렇게 보통 배치를 내조한다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뭐 군복 입는 모습부터 제일 중간에 앉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사망 여우 있어요? 혹시 사명 여우 맞나요? 사명 여우 맞나요? 방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그 장면을 내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되게 순수하다 이렇게 보신 건가? 그렇죠. 예, 뭐 오히려 순수하다. 그렇게 좀 약간 재밌었나 봐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발언을 할 때마다 제가 이분을 좀 특징을 보니까 참모들이 써주는 대로 안 읽어요. 예,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사망 여우 부분에서는 김건희 여사 본인보다도 대통령이 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별걸 다 알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박장대소를 했던 혹시 사명 여우 맞나요? 방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별걸 다. 난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 동물 좋아하니까. 사망 여우는 뭐 약간 뭔가 보여주기 위한 멘트를 했다고 해도 약간 가식적인 멘트라고도 생각했는데 별걸 다 알아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이제 즉흥적인 멘트를 잘해요. 그게 문제가 자꾸 되고 있어요, 자꾸. 예. 아무튼 본인을 영업사원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번에도 특히 이제 그렇게 네이밍을 했는데
결국 뭐 성과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또 해를 끼치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번에 이제 역대 최악의 진짜 해외 방문이 아니었나, 순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팔아먹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나라를?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이란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과거에 또 약간의 빚도 있고 뭐 이런 관계인데 네. 그 자극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도 좋을 거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이란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이제 그 수출국이잖아요. 수입국.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데 이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못 바꾸게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원화로도 이제 못 주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란에 그 못 준 돈이 한 7조쯤 되거든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기름을 줬는데 돈을 안 주고 있잖아.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의 제일 큰 적은 이란이다. 이런 걸 북한에다가 돈을 씌워버려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을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거예요. 예. 진심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네. 화가 지면 있을 때 났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핵 때문에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 무장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저기는 제재를 안 하냐 막 그걸로 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앞으로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또 이게 해외 나갔다 온 얘기만 하면은 자꾸 MBC 그 전용기 탑승. 맞아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또 그 MBC에 대해서 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렇다 그래요. 외교부가. 큰일입니다. 예. 아니, 잘못 들은 거, 국민들 중에 한 80% 이상이 그렇게 들었는데. 시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이렇게 들었는데. 바이든으로 들었죠. 네,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그걸 날리면으로 안 들었다고 지금 소송을 거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소송감이 되는지도 사실은 좀 의심스럽고. 저는 결과는 뻔한데 네. 일단 저 소송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치 논쟁적인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외교부도 뭐 소송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사실 대통령실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건데 아마 본인들도 바이든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렇죠. 예. 참 큰일이에요. 이거. 자, 아무튼 이란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이게 지금 해운협회 공문이네요. 예, 지금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오자마자 이 한국 해운협회라는 곳에서 네. 선주들한테 이제 이게 공문을 보낸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 예. 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때 선박이 한번 납포된 적이 있거든요. 아하. 왜 납포가 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유값을 안 주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더 열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선주 협회들한테 혹시 거기에 또 이란의 어떤 뭐 군인들이 납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 쓴 거예요 지금. 참 이게 혹시 이제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되긴 되는데 네. 본인들은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외교 관계라는 거는 되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외교라는 게 진짜 무서운 관계거든요. 그렇죠. 네, 철저하게 실리적이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네. 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의 적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란 대통령이 와서 한일 관계, 한국의 최고 적은 일본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좀 그러고 있더라도 제3자 국가에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한일 관계가 완전히 꼬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그렇죠. 중국을 만약에 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복잡해지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남의 싸움을 그냥 붙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는 거기 있는 교민들, 그 다음에 선주들, 그 다음에 거기 주위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불안감에 떨게 만들고, 예, 이거야말로 정말 대통령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예, 이번에도 제가 볼 때 분명히 원고대로 안 읽고 즉흥적으로 자기가 어디서 준 풍문으로 들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아주 뭐 계획적 발언이라는 또 설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과거에 이제 MB 때부터 있었던 히스토리가 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기억하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 번은 요거를 좀 약간 한번 들쑤셔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얘기도 있는데 일단 영업사원이라 그러면서 저렇게 영업사원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버려가지고. 예, 영업사원이 무슨 뭘 팔아야 영업사원이 지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오히려 지금 팔 것도 못 팔게 만드는 이런. 오히려 뭐 상황으로. 우리나라를 더 불리하게 만든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든지 좀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좀 애를 또 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이제 얘기가 아니고, 네. 요거는 이제 정면으로 비판하는 얘기인데. 비판하는 기사예요, 이게? 제가 완전 반대로 봤네. 제목을 보시면 네. 이제 그 반대로 읽힐 수도 있지만. 얼마나 아는 게 많으냐. 지금 한겨레 신문은 이제 그걸 비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제 그 업무 보고에 가가지고 그러네요, 진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옛날 선거 때 막 돈 쓴다고 그러면 선거 자금 한 100억 뿌렸는데 그 중에 한 10%만 유권자들한테 돌아가도 선거 이긴다. 요런 이제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옛날에 100억을 썼는지도 팩트도 애매하고, 진짜 10억이 돌아갔는지도 애매하지만, 이 발언을 왜 뜬금없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를 한 20-30분을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대통령이 정제된 발언을 해야지 아무 순서에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성과는 다 없어지고 대통령의 말만 남아가지고 그 말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핵심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비꼬은 내용입니다, 사실.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안에서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은 대통령이 사실 그 주어지는 원고대로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을 가장 잘한 사람이 대통령 중에 누구였냐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연설의 대가들이었죠. 근데 두 분도 해외에 나가면 딱 주어진 이 연설문만 딱 읽었어요. 예, 그 연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토론을 하죠. 하지만 나가서는 딱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원고 안 보고 그냥 자기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모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습관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 이렇게 말 실수하면 그냥 끝나지만 해외에 가서 말 실수하면 이거 좀 큰일 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왜 나오느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기사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볼 방법도 없잖아요. 그게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지만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저희가 시작했지만 오늘의 이제 뭐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의원들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요거는 좀 다른데요. 여기 국외 출장 영수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나중에 꼭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해외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장기 연수를 할 때, 예, 보통 여기에 와서 이제 예, 다 보고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보고서. 예.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 네, 일반 공무원들인데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오, 당시에도 해외 가서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이제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에도 잘 안 주고 그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걸 만들어졌어요. 사실 그 해외 나가서 연수 보고서 보면요 대부분 네이버 같은데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뺏기기가 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가 돼버리면. 네, 이런 거 잘 공개해야죠. 네. 여러분들 해외에 적게는 한 2-3달, 많게는 1년 이상 나가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자기 지식만 채우고 있고 골프 타수만 높아져 오면 무슨 국민들이 뭐 호구도 아니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나가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아니 학생들도 자기 어마어마한 돈 주고 미국 연수를 갔다 오면 학이라도 따고 갖고 와야죠. 학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공무원들은 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있었으니까 나갔을 거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논문 한 편 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논문을 써봤습니다만 논문은 그냥 진득히 앉아가지고 쓰면 금방 써요. 근데 그것도 쓰기 싫어가지고 다 뺏겨서 이게 제출한다는 그렇죠.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인데 네. 국회의원들은 아까 전에 거기 그 해외 연수 출장 보고서를 그 시스템에다 안 올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해외 나갔을 때 그런 정보들을 보려면 국회에다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국회 제가 뒤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제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국회 사무처 사이트에 국회의원들이 나갔다 오면 이제 그런 출장 보고서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쓰는 경우는 잘 없겠죠. 보좌관들이 쓰죠. 보좌관들이 쓰겠지만 예, 그것도 다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국 나간 국회의원들이
그 해외 공간이나 또 아니면 또 같이 데려간 공무원들을 거의 모순 부리듯이 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네요. 여러분들 이제 해외 여러분들 가시면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잖아요. 네. 네, 공사관, 대사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나간 목적은 뭐냐면 자국민 보호 때문에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 특히 미국, 예,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예, 자국민에서 오는 고위 공무원들, 또 자국민에서 오는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접대하는 겁니다. 예, 그게 제일 힘들다더라고요.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일단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됩니다. 예, 마중을 나가서 차로 모셔가지고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식당, 또 좋아할 만한 관광 명소, 또 좋아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는 거, 이런 스케줄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제가 그 전직 이제 요런 일을 좀 하신 분들한테 통역사한테 물어봤는데 예, 잠시도 쉬지 않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체력이 좋답니다. 쉬지도 않고 맞아요. 하루에 스케줄을 10개씩 잡는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자기도 통역하다 죽을 뻔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한국에서는 안 그러면서요. 네, 이게 외국에만 오면 그렇게 돌아다닌대요. 특히 제일 좋아하는 게 좀 유명한 사람들하고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뭐 헐리우드 배우도 소개해달라. 특히 LA 가면 그런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뉴욕에 가면, 하여튼 워싱턴에 가면 또 유명한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빈 책상에 앉아서 연설하는 장면 이런 걸 좀 많이 하게 해요. 빈 책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앉아 있는 사람도 없는데. 회의하는 것처럼 회의하고 연설하는 네, 그런 거를 그런 굉장히 거 봤으니까. 사진을 많이 찍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한대요. 아니 저도 독일에 있어봐서 아는데 이제 네. 오시면은 뭐 제가 있는 지역 하루 반나절 정도 가이드 해드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진짜 진짜 몸종 부리듯이 아, 정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괜히 나오면은 말도 괜히 세게 하시고 심하게 하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체력이 좋던가요? 체력이 진짜 좋아요. 체력이 맞네요. 한 70 먹으신 분도 저보다 더 좋더라고요. 네, 그런 소문이 아침에 일찍 아닌데. 일어나가지고. 아니 좀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으면 다음날 좀 쉬어도 되잖아요. 아침에도 일어나는. 아침 맞아요. 6시 되면 딱 일어나. 맞아요. 그 술 주정도 통역하라고 막 그랬었어요. 술주 정도. 네, 숙주 정도 통역이 같아요. 네, 그래서 욕도 막 하고 이래야 되겠네. 또 하고. 네. 새벽 6시 되면 칼같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막 통역을 찾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도 약간 찔리긴 합니다. 근데 저도 안 해본 무슨 뭐 축구 경기를 예약해라, 뭐 뮤지컬을 예약해라, 뭐 그 맞습니다. 유명한 거를 네. 예약하라는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네. 그것 때문에 또 골치를 아팠던 적이 있죠.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취재를 나가니까 저기 가이드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취재는 정말 일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그 전날 밤에 해야죠. 술을 아무리 맞아요. 먹어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뭐 만나야 될 사람 많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회의원하고 좀 다르긴 한데 맞아요. 갑자기 이제 그때 저를 도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가이드 코디네이터 분들이 막 생각이 나서 아니 그렇게 일하려고 와서 목적에 맞게 일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 하시죠. 예, 예, 재밌고 시간도 잘 가고 네네. 돈은 버니까. 네네. 뭐, 근데 그렇게 일하는 거는 재밌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놀고 시간을 허비하려고 가면은 그런 사람들 지치작거리 해주려고 생각하면은 좀 보람이 없죠. 자괴감, 네, 자괴감 보람이 있고 없죠. 막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전직 기자가 가가지고 그 코디네이터 앞에서 옷을 벗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맞아요. 났었죠, 난리가. 그래가지고 그 사건은요 미국 정가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 네. 제가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미국 출장비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국가의 이익에 대한 국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다 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네, 또. 안보가. 그래서 안 볼란다. 이사장님의 정신 안보를 위해서. 안 볼란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월드컵 직관. 네. 아유, 이런 정말 참 꼴불견입니다. 근데 이게 뭐 꼴불견이긴 한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사실은 또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사진이 잘 나오잖아요. 선수들하고 찍고, 예, 그다음 응원하는 사진 네, 네. 이렇게 사진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건 뭐냐 한국 카타르 의원 친선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근데 가려면 이분들한테 다 공지를 해서 시간이 되신 분들 다 모시고 가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예, 한석밖에 없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이라는 의원이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 아주 뭐, 활약을 네, 열심히 큰 하려고 역할을 대단했죠. 하셨죠. 이분이 부회장이에요. 부회장이군요. 예, 부회장인데 이분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갔어요. 아이고. 회장만 간 건가요? 회장? 아니, 다른 부회장들하고 나갔어요. 이 뭡니까 이게? 이게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네. 이렇게 군소정당은 잘 안 알려줘요. 제 예. 생각에는
용해인 의원이 만약에 같이 가면 피곤하다 생각했겠죠. 그렇죠. 네. 뭔가 놀고 좀 못 놀고. 그죠. 이렇게 적당히 눈 감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요. 자기들끼리 자기가 안 가고 싶었지만 이런 경우는 더 화가 나잖아요. 용해인 네. 의원도 아저씨들이랑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겠죠. 그래도 아무튼 말은 했어야지. 네. 그런 그 뭔가 딱 빼놓은 의도가 되게 의심스러운 그런 것 같아요. 뭐 실수라고 얘기는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의도된 실수? 실수. 어떻게 실수를 합니까? 의도적이죠. 네. 오늘 결정해서 내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국회의원 누가 갔는지 몰랐는데 오늘 한번 볼까요? 예. 이채익 의원이 갔네요. 네, 국민의힘. 예, 전용기 의원도 가시고. 전영기 의원. 전 전용기 의원이 이렇게 나이가 어린지 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나이 많은 의원인 줄 네, 알았어요. 91년생인데 이름만 봐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 노안으로 변하나 봐요. 예. 더불어민주당. 예. 네. 그리고 다른 명목으로도 나갔죠. 여기 보시면. 초선 의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 네. 돈 하면 국외 업무 여부에 보시면 네. 네. 2,300만 원, 그다음 사업 준비 460만 원. 돈은 생각보다 2,8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두 분이. 2,800만 원. 네. 두 명이 가는데 네. 2,800만 원. 2,800. 비행기 값이 뭐 제일 비중이 높네요. 1,400. 이게 아마 1,400, 두 사람이 이제 1,400 정도 쓴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보통 이제 퍼스트 클래스. 예, 비즈니스 탑니다. 예, 퍼스트. 비즈니스. 퍼스트는 이제 장관급 이상 타게 돼 있고 국회의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 위원장이다. 네. 뭐 예를 들면 한노위원장이다. 이러면 이제 또 다시 장관. 예, 퍼스트를 탑니다. 근데 뭐 축구 경기는 본인 돈으로 보셨나 봐요. 여기 입장료는 없어가지고. 예, 이런데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싸게-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싸게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자기 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여기 예산에 없잖아요. 예, 초대권으로 아마 받았을 거고 초대권을 달라고 강력하게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고요. 제가 잠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처음 이렇게 입사했을 때 2002 월드컵이었어요. 네. 예, 그때 정몽준 그때 그 축구협회 회장이 저희 사무실로 약간 VIP 룸을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입장권을 우리 활동가들 숫자만큼 보내온 거예요. 그게 상당히 당시 그 고액이었습니다. 스카이박스.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드디어 VIP 룸에서 한일전을 보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예. 이런 거에 막 가슴이 그때 개막전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가슴이 부풀었는데 우리 활동가들끼리 그게 문제가 됐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싸죠. 예, 한 장이 그때 한 100만 원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한 50명만 돼도 한 6, 7천만 원이 되는 와.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예, 강력하게 토론을 해서 돌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는 없을 기회인데 예, 그래서 그게 저희는 뇌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국회의원들도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초대권으로 들어갑니다. 예. 국외 업무 여비에도 그렇고 사업 추진비에도 그렇고 지금 티켓 값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네, 자기 돈으로 갔나 했는데 그럴 나 리가 행사비가 없다고. 혹시 그런가 싶어 지금 자세히 봤는데 아니야. 그게 아닌 것 네. 같은. 예. 근데 분명히 사진도 찍으셨고 경기는 관람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저기 유호정 의원은 여기 명단에 없잖아요. 예, 다른 이제 명목으로 또 갔던 거죠. 밑에 보시면 예, 또 다른 이제 또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아하. 예, 또뭐 이제 간 겁니다. 세 분은. 네. 예. 유호정 의원은 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의원인데 그러게요. 여기 가가지고 당시에 또 폭탄 댓글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VVIP 대우를 받고 예. 아까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초대권이 만약에 아니었으면 부처 돈으로 갔을 가능성도 높아요. 예,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부에 통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아니니까 이 예산 보고서 결과 보고서에는 그 예산을 빼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부처가 피감 기관이잖아요. 예. 피감 기관에 돈을 받고 그렇게 해외 출장을 갔다 오는 것은 사실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은 굉장히 처벌받아야 될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관례화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피감 기관 돈은 잘 받지 않아요. 예, 대신 피감 기관의 산하의 공기업의 돈을 받아요. 예, 제가 그걸 옛날에 추적을 좀 했었는데 공기업은 좀 어렵거든요. 돈 네. 찾아내기가.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기업의 스폰을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 피감 일도 기관. 있고 그렇죠. 감사원 감사를 네.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그런 걸 감사. 감사원 감사는 국회의원은 하지 않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감사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예, 그거는 기자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기자들을 맨날 압수수색 핸드폰을 가져가고 하면은 네. 국회의원이 감사한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고 뭐 검찰 정도가 그래도 검찰은 국회의원 수사하죠. 하죠. 그래서 하지만 감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에서 이제 캐비넷 손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불안하죠. 네. 예. 자, 이것도 역시 소요 예산. 네. 지금 이제 의원이 요건 좀 다른 의원들이네요. 네. 홍익표 의원 그리고 김윤덕 의원, 그다음에 요정 요정 의원. 여기도 이렇게. 보면 딱 세 당만 같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정의당 끼워줬네요. 여기는 그래도. 예. 민주당 2분, 정의당 1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은 보면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7천만 이렇게 원. 돼 있습니다. 1인당 비용이 뭐 거의 비슷하네요. 예. 3천씩? 아니, 2천? 정도. 2천. 자, 그리고 법무부 이 한동훈 미국 출장 경비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이게 우리 요번에 초대 손님으로 그때 했다 우리 하승수 변호사가, 하승수 변호사가. 예,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나와가지고 비공개 이게 나왔죠.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아니 왜 세분의 역을 비공개를 하고 있는지 예,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호텔 체류비가 얼마인지 뭐 이거 쓰면 되는데 네. 이걸 이제 비공개한다고 뭐 욕을 먹으니까 이분들이 문의가 많아 보충 설명드립니다. 이런 것도 내놨네요. 저 이거 이거 처음 봤습니다. 저 처음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정정 보도, 해명 자료 뭐 이렇게 해명 하는데 자료죠. 설명 자료 이러는데 네. 이거 친절해요. 문의가 많아 보충 설명드립니다. 절절. 그 부처에서 이런 거 낸 거 처음 봤는데 대변인실에서 냈네요. 요게 어떻게 냈냐? 빨간색 보시면 네. 과거 국외 출장의 경우 워싱턴 DC에 6박 8일 갔을 경우 6명이 출장단이 7,800만 원을 썼다. 아하. 예. 그 다음에 차관 국외 출장으로 스페인 8박 9일 갔을 때, 9,100만 원 썼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4,000 몇백만 원 썼다든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네. 비공개 결정을 한 다음에 언론에다가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는 전임 장관들의 네. 흉을 보는 네. 이런 또 잔꾀를 또 부렸네요. 이게 진짜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원래 공무원들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정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도 흉 볼 수 있는.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내피셜이 좀 오고 있습니다. 예. 전임 장관들 얼마 썼는지 한번 봐요. 예, 이렇게 뭐 된 거죠. 박범계, 추미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보라 또. 그럼 적게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보다. 절반, 그럼 되게 절반은- 자랑스러운데 왜 공개를 안 공개는 안 하지만 적게 썼다는 건 뭐 알아라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끝까지만 알아라. 예.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여줄 때는 전임 장관권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죠? 청구한 것만 보여줘야 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내는 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참고자료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 청구의 답변을 이제 잘못하는 경우에는 이 공문서 위주가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써도 돼요. 예, 이게 공문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해가는 면도 있고 또 그걸로 또 정치적으로 약간 이용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치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박범계 아니면 추미애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예.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야 뭐 너무 짧았어요. 짧아가지고 네. 해외에 못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너무 약간 좀 아니 이렇게 적게 쓰셨으면 국익에 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공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개를 당연히 여기 보면 지출 일시, 지출 금액, 지출 명목, 지출 장소 이런 까지 다 서류를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건 또 보여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4천만 원을 썼어도 그 중에서 뭐 한 1천만 원을 엉뚱한 걸로 썼을 수도 있고. 예, 옛날에 제가 한 예를 들면 그 충북지사했던 민주당 충북지사했던 이시종인가요? 네. 그분은 단 한 번도 비즈니스 이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코노믹 타고 다니셨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12년 동안 계속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원순 시장도 그때 정보공개 청구해 보니까 이코노미를 탄 걸로 돼. 예, 몇 번 탔었죠. 몇 번 탔었죠. 근데 뭐 그게 너무 그런 걸 타면 이제 업무를 못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차 안에 그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편의를 제공하는 면도 있죠. 네네. 자, 이제 한동훈 장관의 해외 출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해외 출장 가서 이 공무원들이 연수 보고서 특히 이제 검사들이 연수 보고서 문제가 최근에 보도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판검사들이 이제 연수를 받는 데가 법무연수원이거든요. 네네.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법무연수원에 들어갔더니 해외 출장을 1년 정도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서가 여기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예. 있군요. 네. 저도 이게 셜록을 보고 알았어요. 네네. 네, 셜록이라고 하는 이제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서 네.
여기 것을 보고 이거를 이제 얼마나 표절을 했는지 표절기를 돌려본 거죠. 예. 저도 이제 한번 몇 가지를 다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는데 요번에 이제 화제가 됐던 박근영 검사라는 분이 있죠. 검사가. 예, 이분이 아마 광주지검일 겁니다. 93% 표절했다고 저희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을 1년 갔다 와서 뭔가를 연수 보고서를 썼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한글로 쓴 거죠. 한글로 쓴 연수 보고서인데 93%면 그냥 동일하네요. 그냥 남의 거 그대로 뺏겼던 거죠. 네. 예, 여러 가지를 뺏긴 거죠. 순서 이런 거에 똑같이. 자기 이름만 바뀐 게 바뀌어도 93% 나올걸요. 네. 그래서 표준류를 제가 목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예, 이게 봤더니 뭐 논문이 그렇게 뭐 어려운 논문도 아닌데 이게 보면 그냥 검사 출신이면 다 쓸 수 있는 논문이거든요. 이 정도면. 예. 이거를 그냥 기초 개론 다 뺏겨가지고 93%.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지금 최근에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본인도 죽고 싶을 겁니다. 예. 검사들 사이에서 얼마나 화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관행화된 또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실제로 그 해외 나가서 해외 연수 보고서가 표절이나 이런 뭐 뺏긴 것들은 워낙 많아서 아니 그런 걸 쓰면서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런 것을 좀 고민하셔야지. 5천만 원이나 지원받아서 갖다 나왔는데 이렇게 다 표절하고 이러면 검사의 그 어떤 사명감 또 검사의 어떤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본인이 안 쓰는 거 알죠? 표절도. 이제 학생한테 돈 주고 아, 그래요? 써와 했는데 그 학생이 표절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골프 실력만 늘고 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기 당하신 거죠, 네. 그분도. 네. 뭐 본인이 잘못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 이 해외 연수 보고서 부실한 그런 사례들은 계속 이게 있네요. 이제, 검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이게 장기 국외 훈련 갔다가 대부분 이렇게 뺏겨요. 다 복불이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한쪽 빼고 다 복불이었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오는. 한쪽 빼고 복부. 야, 한쪽은 자기 이름 들어간 거예요. 첫 페이지 커버 페이지 빼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네. 예, 이걸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이걸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자료들입니다. 중요한 작업이네요.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표절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의원들은 뭐 아주 오래된 얘기죠. 예, 이분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주로 이제 업무 추진비 이런 걸로 자기가 이제 식사, 술도 드시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걸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금지시키겠다. 근데 이걸 발표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도 외국 나갈 때 네. 외국 나가서 쓰는 돈을 말하는 거죠. 주기로. 네. 갑자기 이제 지방의원 그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분들이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리냐면 여행사에서 만드는 일정표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일정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가면 여러분들은 공식적인 걸 봐요. 공식 일정표만 봐요. 그러면은 뭐 어디 방문 견학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행사 거를 제가 한번 입수해 보니까 와, 전부 관광 일정. 그럼요. 네. 예. 특히 밤늦게까지. 그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지방의원 가끔 이제 강의를 하러 가거든요. 주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나 부산. 예. 근데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강의 딱 하나 듣고 다 관광이거든요. 요즘 그래도 하루 종일 정도는 강의를 들어요. 예.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본인들도 그런데 그리고 또 자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예. 또 그게 사진 찍힐까봐 불안한가 봐. 맞아요, 본인들도. 예.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는 지키는데 해외만 나가면 이게 보니까 보는 해이해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한국 사람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어디든 다 있어요. 제보는 항상 본인들만 들어와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나 가도 다 있습니다. 예, 요즘 일본 후쿠오카에 후쿠오카 사는 인구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외국에서 있어봐가지고 그런 가이드를 야매 가이드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행사 일정대로 모실 때는 사진은 안 찍어요. 사진 안 찍고 다 놀 거 다 놀고 근데 이것도 가긴 가야 되잖아요. 공식적인 것도 거기 들렸다가 앞에서 사진 찍고 문 앞에서 사진 찍고 다시 타고 다시 또 이렇게 놀러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많이 써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잘하는 여행사가 또 있어요. 거기만 또 계약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해외 나가서 이 참 그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스폰서를 되는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지금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이제 김만배 화천대유. 예, 머니투데이 네. 법조팀장. 이분들이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 시의원들한테도 골프 접대하고 시의원들이 해외 나가면 100만 원씩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이런 돈을 받아서 돈이 있으니까 나가서 흥청망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은 너무 좋았겠어요. 이렇게 100만 원씩 챙겨주고 이런 진짜 소위 말하는 호구가 하나 자기 다 챙겨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하도 돈 뿌린 데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잘 주목이 안 되잖아요. 네. 막 뭐 황교리 기자한테 9억 줬다고 그러고 지금 근데 야 어떻게 이런 걸로 진짜 단 한 명도 거절 안 했다라고 그러더라고. 뭐 주니까 받고. 100만 원 주는 거 다 좋아가지고 예 이게 지금 다 치부책이잖아요. 치부책 이게 지금 검찰이 다 들고 있습니다. 예 공포에 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얼마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진주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 명단. 예. 이 부분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시의회가 해외 나갈 때는 이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무 국외 출장 네. 심사위원회 네. 심사를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심사위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비공개를 하고 속기록 보시죠. 속기록 보시면 땡땡땡 가서 땡땡땡 위원장 여기 보면 위원장 직무대행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누군지 다 아는데 이런 걸 이제 너무하네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구조 1항에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네, 거기 공무원들. 보면은 이 위탁 맞아요. 받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받은 민간인. 개인들의 직무와 직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이름과 직업을. 우리 그거 수업했어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진주시에는 오히려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심사위들이 보면 심사위원들이 누구겠어요? 다 의원들하고 아는 친한 사람들.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예스맨들 해가지고 이분들은 회의비나 챙겨가고. 맞아요. 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좀 이렇게 의원들 촌스러워. 이제 해외 그만 나갈 때도 됐는데 그렇게 해외가 나가고 싶은가 봐요.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다시 잠잠해졌다가 네.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자기 돈 주고 나가면 되잖아요.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렇게 스폰 힘든데. 땡기려고. 네. 또 이 각 지자체들 있잖아요. 네. 지자체 공무원들 또 사실은 해외 연수를 보내주나 보죠. 네,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참 그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주무관이라고 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해외 안 보내줘요. 네,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만 보내줘요. 아하,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옛날에 그 뭐 어떤 선배 의식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실무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부터 도와주는데 또 사무관하고 서기관이 또 이거 보시면 경비가 차이 나잖아요. 4급은 9,300만 원이고 5급은 7,6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꾸 아니 이게 월급을 적게 주고 많이 주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해외 경비까지 이렇게 차이를 둔단 말입니다. 5급 이하는 뭐 덜 먹나요? 예. 참 이게 안 좋은 문화죠. 그럼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일반인들도 무시하거나 네. 자기보다 급수구를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솔직히 일반인들은 말하면. 뭐 10급, 예. 10급입니까? 네. 이게 진짜 이런 거 보면 참 문제죠. 예, 보면. 네. 전국 지자체별로도 한번 그 네. 해외 연수비죠. 저는 서울시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게 대전시가 1인당 1억 7,9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나 봤더니 23개월짜리를 지원한 겁니다. 1년 거의. 아니죠, 2년이죠. 2년. 아, 2년이요? 예, 예. 아니 근데 23개월짜리도요. 저기 경북도 보면은 23개월인데, 그죠? 다른 데도 25개월도 있어요. 훨씬 더 싸죠.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대전은 이제 아예 고위 공무원들일 거예요. 아마 2급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세종 거기 세종 아니 대전 대전. 공무원이죠. 대전. 근데 한 2급 이렇게 되면 더 높거든요. 근데 또 따로 있구나. 이거는 봐도 대전시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지출했다는 건 이거 좀 여러분들 국민들 여기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1억 7,900만 원을 벌기도 힘든데 이걸 2년 동안 체류비로 준단 말입니다. 우와.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냐? 아빠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가서 골프 치고요. 자녀들은 영어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또 대물림하는 거죠. 영어 하나는 정도 다 배워서 오게끔. 선생님 그러면 이 돈은 다 체류비면 월급은 따로 받아요? 월급 따로 받죠. 이 돈에서 더 네. 받는 거예요, 네. 월급을? 네. 급여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좀 더 문제네. 나는 급여 포함인 줄 포함 안 알았는데.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참. 급여는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급여까지 더 받는 합치면 거네요. 이분들이 뭐 급여가 1억 이상 되는 대부분. 부자들 되겠네요. 그러니까 체재비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뭐 가스비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걸 다 여기다 주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등록비 이런 거 다 주는 겁니다. 자기 월급은 이제 애들 학교비로 주는 거죠. 예, 뭐 그런 거에 쓰는 거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참 공무원이 안 됐다는 게 참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큰 혜택을 받아요. 네. 고위 박대웅 공무원만. 이사장님도 기자 오래 하셨는데 해외 한번 갔다 오셨어요, 체제? 아니요, 저는 뭐 열흘짜리 뭐 이런 거죠, 대부분. 네. 그러니까 가가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연수하러 가서 뭐 뉴스 리포트 만들고 뭐 이러고 있었죠. 과거에는 저희 이제 NGO 활동가들한테도 이런 지원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포스코 같은 데서 이제 NGO 활동가들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좀 합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싹 다 없애지고 또 요즘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때는 뭐 NGO 활동가들을 맞아요. 싹 그냥 이잡듯이 잡고 있잖아요. 네. 참 이러면서 점점점 공무원들한테만 이런 혜택들이 점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자체별로도 이렇게 봤는데요. 어느 나라를 주로 가는지도 한번 네. 분석을 했네요. 예, 그건 뭐 명확하죠. 미국. 미국은 압도적으로 미국 압도적입니다. 가려고 해요. 미국 가려고 다 합니다. 압도적으로 미국이네요. 예. 영어권을 많이 가려고 하고요. 영국. 예. 그러면 결국에는 자녀 어학 연수 겸해서 지금 간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 가는 거를 아주 선망시하고 있죠.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무리를 하면 여기 있다가 2년 있다가 부모만 다시 돌아오고요. 애들은 놔두는 거기다 경우도 놓고. 놔두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갈등이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 이후로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 많이 가고 있고요. 예,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국력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어에 대한 또 욕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 영국 빼고는 그냥 대동소이예요. 캐나다. 자, 그다음에 그 부처별로도 또 이게 해외 연수 기회가 편중돼 있다라는 얘기도 이 얘기도 또 뭡니까? 갑자기 비웃음이. 기획재정부가 가장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국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네. 이분들이야 뭐 해외 체류비 같은 거 자기가 책정하는데 뭐 좀 더 자기 동지들을 많이 뭐 보내주고 싶겠죠. 너무 속보여요. 예. 좀 그러네요. 왠지 법무부가 이제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부처 인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게 가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이런 게 기획재정부의 힘이에요. 예. 저는 뭐 듣기로는 장관들 사이에서도 이런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힘이 더 세고, 뭐 통일부 장관이 힘이 없고, 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분이, 얘기 한번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모 부처의 차관이 됐어요. 차관이 됐는데 그 공무원이 와가지고 기획재정부 재정국장실에 가서 인사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차관이 화가 나가지고 부장님한테? 내가 차관인데 왜 국장한테 인사하러 가냐고 했더니 그분이 계셔보시면 압니다. 그랬더니 갔대요. 갔더니 앞에 다른 차관들이 다 줄 서 있고. 예. 그래가지고 그 예산 협조해달라고 그 재정국장실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리고 장관들도 그렇대요. 재정국장이 더 상석이 앉는데요. 어머.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났다고 진짜. 어머, 더러운 세상이네요. 그 나중에 예산 때 왜 그러는지 알게 됐죠. 봐달라고. 예, 그때 전화해가지고 굽신굽신했다고 이렇게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뭐 정부 부처도 그런데 지방 공무원들, 구민시 공무원들이 500만 원씩 준다고요. 예,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구미시 시장이 이제 약간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들한테 해외 배낭여행을 가면 5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난 시민들한테 가라는 건 줄 알았어요. 시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공무원들은 구미시장이 그렇게 그거 다시 봤어요. 아름다운 생각을 할 리가 그러니까 없네. 공무원들이 구미 시민들에게 500만 원 줄 때가 갔다 와라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반대.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우리 시장님 최고 막 그렇게 할 거잖아요. 나 여행 보내준다. 야, 저도 이 대학교 때 진짜 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비행기값이 너무 비쌌거든요. 이렇게 자기 직장 상사에게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갔다 오면. 근데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구미시 직원들, 네. 구미시에 있는 시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과해도 너무 과했죠. 이게 5억이잖아요, 보통. 이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 작은 도시에서.
그래서 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시장이 이제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네요. 네, 올해 이런 해외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문제는 뭐 워낙 이제 해외 외유성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계속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관행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있잖아요. 이렇게 월급이나 수당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해외에는 그런 거에 좀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게 일종의 자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해외여행 말고도 예를 들면 학회나 또 아니면 무슨 대회 같은 게 많아요.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주로 남미에 많이 가고요. 예. 남미 같은 데 갔다 오면 남미까지는? 예, 그냥 비행기 타도 왕복이 한 1,500만 원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이 가려고 하죠. 아니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오고 뭐 선진 다른 나라의 뭐 그런 문화들을 잘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예산이 아까울 것 같지 않아요. 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가서 잘 배워 오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셔서 문제지. 그렇죠?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서 놀기만 해서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국회 사무처도 지금 해외 출장 가는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네요. 예, 여기 국회 사무처가 공개된 게 아니고 여기 국회의원들이 간 거. 예, 방문한 것들. 아까 전에 예.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네요. 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네, 이제 여기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국회 사무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초청 방문 국제회의 이걸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이트 왜 몰랐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네이버나 구글에서 다음에서 검색하면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고 일부러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사실 뭐 나오게 하는 게 쉽죠. 또 네이버도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못 조회수가 14, 17 이런 그러니까 거 내가 조회수 보니까 네. 거의 검색을 안 하는 거야. 안 보면 안 볼수록 좋죠. 이제. 이게 왜 하다 보면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죠. 또 뭐 혹시 또 뭔가 뺏겼을 수도 있고 티날까 봐. 너무 부실할 수도 있고 알아채릴까 그러니까 봐. 불안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국회 사무처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만 해도 몇 년 되지 그럼요.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예. 요거는 이제 자기 직원들이 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국회 사무처하고 다른 곳이에요. 예, 예산만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곳인데 여기에 아주 퀄리티 높은 보고서가 많아요. 그럴 거예요. 예. 예산정책처 자료는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고퀄리티가 많았습니다. 여기는 가는 분들은 예산정책처 직원분들이죠. 네, 직원들이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정책 용역 보고서하고 공무원 국외 출장 보고서 두 개 가지 올려놓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퀄리티 높은 자료가 이 자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항상 보는 편입니다. 여긴 안 뺏기고 네. 진짜 가서 여긴 공부해가지고 진짜 오시는 네. 분들이 아, 그 보고서의 정수를 보시려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오. 네, 이분들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 뺏길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세상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근데 우리는 아랫물이 윗물이 네. 그래서 제가 한 벽이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한 10월에서 11월 이럴 때 되면 여기 국회 예산정책처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주로 이번에 예산이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이걸 분석해놔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정책에 이런 네. 예산은 어떻게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하기도 좋고 그런 걸 사업 문제 제기하기에 딱 좋게 기자들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방송에서 가장 고퀄리티 자료는 여기 네. 나와 있군요. 곧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너무 보고서를 잘 써가지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싫어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예산 꺼내면 되잖아요. 자기 사업과 관련된 거를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땡긴 쪽지 예산 같은 거를 네. 그래가지고 막 옛날 국회 예산 정책처 여기 홈페이지 없애라고 막 문제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은 안 끊고 그 누가 했는지 좀 얼굴 좀 예산 알았으면 끊고 좋겠어요. 직원들 막 이렇게 월급 다 깎고 막 이러면은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그 과거에 여기 있는 이제 사무처 직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냐면 예,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예산을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나라 예산하고 비교해서 우와. 이게 많다 적다. 뭐 이번에 아마 가스비 인상됐잖아요. 네. 그것도 나올 겁니다. 조만간 여기서 아마 이게 가스비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한 건지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걸 또 보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지켜드려야 되는. 통일부도 공무국의 출장 자료. 예, 이게 각 부처마다 이게 이제 그 정보공개에 대한 이제 정보공개 공표, 사전 정보 사전 정보. 예,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만 위에 보시면 수의계약 옆에 공무원 국외 출장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 공무원 국외 출장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미리 공표를 다 해놔야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쭉 보시면 또 재밌는 자료를 꼭 볼 수 있고 이건 통일부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 부처가 다 있다. 다 정부 부처가 다 있습니다. 법무부 걸 좀 갑자기 보고 싶네요. 미국에만 갔을 것 취재 같아요. 본능이 또 발동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사이트가 많네요. 그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부에서 미리 이제 공무원들이 만든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각 회사나 아니면 자기 연구에도 좀 인용을 하고 그렇게도 하면 그렇죠.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저는 정보공개 청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네. 예, 그걸 보면 식견이 많이 높여지고 문제의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시면 아니 숫자로만 나열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는 많은 사상과 철학이 이렇게 반영돼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눈을 키우시려면 아까 국회 예산정책처나 이렇게 각 부처별로 해외 연수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꽤 퀄리티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잘 공부해 오시고 연구해 오시고 네. 그 가려고 했던 목적에 맞게 잘 하고 오시면 이렇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잊지 말아야 될 사이트가 바로 이제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이게 제일 그 방대한 네. 자료죠.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공하는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라는 요 사이트들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들어가 보셔서 한번 자료를 몇 가지 한번 다운 받아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고도 쉽게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도 사실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영업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해외로 나가서 오히려 설화를 일으켜서 네. 국익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 대통령의 저런 그 출장 보고서, 출장 기록들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저렇게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아주 좋죠. 예, 대통령이 가서 어떤 성과를 만드는지 네. 보고서도 만들고, 예, 그런 것들을 청와대, 대통령실 같은 데 공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사진이나 네. 아니면은 뭐 아부성 멘트로 가득 차는 언론 기사들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그 해외 출장 순방 기록도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뭐 일본의 UAE라든지 이런 데 갔다 온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대통령이 보는 시각이 또 어떤지 궁금할 텐데 그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보다도 훨씬 고퀄리티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참 그 대통령이 그래도 사고를 치더라도 그래도 약간은 또 플러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뭐 내용이 아주 알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날이 또 이렇게 시민들이 저런 것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세금 내는 국민들이 뭐 이런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또 보람이 되겠죠. 세금 우리 내는 회사는 외국 보내주실 생각 없으세요? 끝나고 얘기하시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 알 권리 계속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여러분들 찾아뵙고 유익하고 여러분들 알 권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